그러면 3교시 윤리적 태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선택한 이유나 목적이 분명해야지 어르신, 가족, 또 요양보호사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리적 태도, 요양보호사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당연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윤리적 태도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살펴보자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우리 아까 앞에서 상호 동등한 존재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 플러스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아까 앞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존중을 하고 강요하지 않도록, 자, 강요하지 않으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말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물은 후에,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후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2번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 그러니까 어르신이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이제 조금 도와드려야 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 관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중간중간에 지치거나 힘들 수는 있지만, 내가 처음에 요양보호사가 왜 돼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초심을 잃지 않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중간에 이 일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숙하진 않은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거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어르신을 대하거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미성숙이라던가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좀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3번 보시면 우리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어르신, 대상자의 건강, 그리고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약간 성실하고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한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우리가 어르신한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는 어르신하고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책임 있는 언행,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약간 어르신한테 해드릴 수 없는 약속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책임 있는 언행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꼭 해드릴 수 있는 말 아니면은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내가 하는 일이 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양보호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나는 하나 개인의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알맞은 윤리적 태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 4번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혼자 독단적으로 아니면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한다라는, 특히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종과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제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이고 어르신한테도 최대한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다른 직종과도 상호 협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제 방문 간호사나 아니면은 시설에 있는 시설장, 그리고 시설에 있는 의료인의 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시에 맞춰서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윤리를 갖출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라던가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의료인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지시에 따르려면 그 의료 행위에 맞는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 도뇨관을 하고 계신 분들의 소변 주머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변은 어떻게 빼야 되는지, 이런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끊임없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수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요양보호사는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필수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보수 교육이 지금은 이제 1년에 8시간이란 말이에요. 8시간을 통해서 좀 자기 개발의 기회로 이런 것들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을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평가도 가능을 하고 슈퍼바이저, 감독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화해서 조금 더 나아진, 앞으로 좋아지는 발전의 자료로도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르신에게 당연히 이제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어르신으로 하여금 저 요양보호사는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어르신에게 호감 라던가 상호 신뢰감이 될 수 있도록
태도, 그러니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몸가짐이라던가 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르신이 좋은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배워서 좋게 태도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내용이나 방문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정이 생겼다, 뭔가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전에 좀 연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시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로 해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 10시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좀 늦어진다던가 못 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리,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이제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10시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제 뭐 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 아니면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연락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지켜야 되는 태도에서 보면, 이제 어르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이 안 계시다라고 했을 때 방에 들어가면 임의로 이제 함부로 가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어르신이 계시기로 했는데 안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족이나 기관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어르신이 갑자기 뭐 일이 있어서 아니면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뭐 병원에 갔다 뭐 이랬을 때는 이제 다음 방문일을 이제 메모를 남겨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보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어르신 앞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약간 바른 몸가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어르신에게 이제 아이처럼 어린아이 대하듯이 유아어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던가 이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상자 이해에서 배웠다시피 적절한 시선을 마주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적절하게 시선을 마주치고 뭐 내려다보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니면 가족분들이 서비스를 이제 받으실 때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르신하고 센터,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3시까지 별도로 2시간을 뭐 별도로 서비스를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하려면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노인 학대에서 배웠다시피 언어적 신체적 폭력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상자 어르신한테도 안 되고 가족한테도 안 되고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도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무능력하거나 태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한테 제공해야 되는 내용, 그 서비스는 당연히 그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은 뭐 이래서 뭐 귀찮아서 안 되니까 뭐 내일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자에게 불복종하거나 반항한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뭐 알코올이나
이렇게 약물,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약물이라는 게 약간 일에 방해되는 이런 약물이나 마약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근무하는 동안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근무지를 비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감독자에게 알리고 근무지를 이탈해야 되는 당연한 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데 알지도 않고 그냥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제 비운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이런 행위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이제 그 태도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담배를 피운다던가 아니면은 공용 물품,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을 뭐 가져간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배울 이제 그 복지연구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복지연구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직접 뭐 판매나 대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알선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고요. 또 우리가 뭐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기록이라던가 직무 기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기록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의로 위조, 이제 잘못 쓴다던가 변조, 그러니까 바꿔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고,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어르신이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근무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뭐 요구, 뭐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몸이 안 좋으면 이제 감독자에게 보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대체 인력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서 이제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의로 뭐 대신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르신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등급 판정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몇 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서비스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번 서비스 제공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플러스 어르신이 뭐 다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즉시 보고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대상자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 정해진 규칙, 정해진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절차를 이제 정확하게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여기 기록을 해 둔다. 우리 앞에서 왜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또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가 됐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발견을 하려면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발견이 됐을 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도움을 청해서 이제 제공해야 된 서비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청해서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르신이 학대를 받는다라고 의심이 될 때, 우리 앞에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노인 학대가 의심이 될 때는 보고하거나 신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보 업무에서 윤리에 해당하는 문제 사례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자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여자분이고 대상자도 여자분이셨는데, 배우자 남자분이 치매 진단을 받아서 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장남이 그러면은 오전에는 할머니, 이제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 할머니를 돌봐주고 오후에는 이제 할아버지를 돌봐달라, 그러니까 오전 오후 서비스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양보호사가 이제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좀 서비스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그러니까 차별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처 방법 보시면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를 이제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르신의 성별하고 상관없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복지용구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 씨는 이제 직원으로부터 이제 복지용구 구입을 권유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구입을 하면은 이제 10%의 이제 알선비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르신이 뭐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르신 휠체어는 복지용구에서 대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어디 그 복지용구에 가면은 얼마에 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부당한 수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용구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나머지 문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한 번씩 쭉 읽어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법, 이제 법인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 4개에 해당하는 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여기 3개에 해당하는 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당연히 어르신이 가져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 법을 어기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양벌 규정이 있거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르신이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권리, 당연히 해야 되는 직업윤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이제 안전이나 건강에 위협받는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산재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방을 하거나 이제 그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이런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하는 요인들이 보면 여기 보시면 뭐 교대 근무를 하면서 뭐 신체 리듬이 바뀌면서 뭐 산업재해가 발생을 한다던가, 뭐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 시간이 이제 뭐 부족한다던가, 아니면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 언제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도 인해서도 이런 이제 건강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해칠 만한 아니면 안전을 위협이 될 만한 원인이 뭐가 있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근육과 뼈, 골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질병을 얘기를 하는데, 이 근골격계 질환은 개인적인 이유로도, 그러니까 어떤 성별이나 신체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사회 경제적 요인 이런 걸로도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나 뼈, 관절 이런 거에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근골격계 질환에서 발생하는 작업적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사용하는 근육이나 골격에 무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질환이 있고, 또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체위 변경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체위 변경에서 신체 정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정렬을 잘 유지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적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라던가 물체가 허리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허리를 숙이는 게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나 뼈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이제 자주 들거나 이동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르신을 체위 변경을 자주 해야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천천히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작업적 상황에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환경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낙상, 넘어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바닥이 미끄럽거나 물기가 많아서 넘어진다던가, 바닥이 평평해야 되는데 이제 굴곡이 심해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넘어진다던가, 아니면 너무 어지럽다던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행로나 장비 이런 것들이 적절해야 되는데 이제 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그래서 질척질척 한다던가 중간에 뭔가가 이제 그 도구들이 많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비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방 근무를 할 때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도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키나 몸무게,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간다던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데 뭐 무거운 걸 뭐 들어야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적절한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상태,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이제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적절하게 이제 그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정신 건강이 부적절하다,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피로하다라고 했을 때 부주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다 보면은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질병력, 어떤 디스크가 있다, 허리가 이제 안 좋은 질병이 있다, 아니면 손목이 안 좋은 질병이 있는데 그 과거력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산업안전관리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